제가 아무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 수학적인 역량이 개발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충분히 이제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하지 않은 영재가 과연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어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영재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되시는데, 자 그러면 영재성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재성이 있으면 제가 만으로 8세 9세 이전에는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어떤 학습적인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8세 9세 이전에는 이제 많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앉혀놓고 뭔가 학습을 시키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떤 학습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또 지적인 역량이 커가거든요. 근데 커갈 것이다 라고 믿고 막연히 믿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사실은 없죠. 확인하고 싶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탐스러운 꽃을 피울 텐데 자라나는 꽃이 피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빠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꾸 꽃잎을 잡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불꽃 같은 레이저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노려본다고 해서 꽃잎이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말은 맞는데요. 정말 그럴 거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자신을 계속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주변에서 다들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도 너무 느려요. 2학년 1학년 때 해야 돼, 아니면 미취학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뭐 말하자면 이제 지역의 영향도 있습니다. 좀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뭐 교육특구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강남 3구 혹은 4구,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강동구까지도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 목동 지역,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가면 뭐 분당, 뭐 수지, 삼본, 평촌, 뭐 과천,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북쪽으로 가면 상계동, 이쪽 그 노원 지역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또 일부러 이제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죠. 거기에 이제 사교육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아이들이 그런 사교육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뭐 체험을 하면 돼요, 즐거운 유년 시절 지켜야 돼,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늦은 대로요, 되게 빨리 배워요. 아이들이 그 지적인 역량이 그냥 가만히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강화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끊임없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고 눈으로, 귀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 되면, 그래서 한 8, 9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8, 9세 이후에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되게 빠르게 그 과제들을 소화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들은 또 거꾸로 막아서는 안 된다. 채널을 자꾸 열어주고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데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에서 이 책 저책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책들을 자연스럽게 접근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기엔 얘가 아직 미취학인데 혹은 저학년인데 저 쓸데없이 저런 책을 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의외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 대학 교재에서 있는 책들 중에서 꺼내서 그걸 펼쳐보고 거기서 상당한 지적인 자극을 받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의 환경을 제공하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숫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뭐 이거는 뭐예요, 저거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사무실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수학 도둑이라는 만화 시리즈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만화 시리즈를 통해 처음에는 그 캐릭터의 그 이야기 스토리 라인을 쫓아가면서 뭐 재밌다고 낄낄대지만 자연스럽게 숫자와 숫자에 관련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의욕을 나타낼 때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소 나이가 어리더라도 멘토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멘토링은 어떻게 시켜요? 1대1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대1.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들은 단 2명을 앉혀놓어도 사실 수업이 상당히 잘 진행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수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이제 이미 조금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이미 인지하고 이미 머릿속에 이제 각인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그런 단어, 처음 그런 개념을 접하게 되는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예민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대1로 멘토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앉혀놓고 미니 퀴즈데이 5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숫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조금씩 적당한 수준의 도전 과제들을 제공하면 애가 수학의 개념과 그 이론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흡수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수학 문제집 시리즈 중에서 그 기본 시리즈를 권합니다. 출판사마다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지만 되게 구성이 비슷해요.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문제를 좀 낮게 쉽게 정리된 그런 책 종류들이 보통 있고요. 근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기본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기본 시리즈가 이제 표준 커리큘럼의 표준적인 그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뭐 미취학이든 뭐 1, 2학년 저학년이든 상관없이 1, 2학년 책에서는 별로 공부할 게 없더라고요. 지수가 뭐 125, 뭐 120만 넘어도 그래요. 120 넘는 애들도 초등학교 1, 2학년 책에서 사실 별거 할 게 없습니다. 3학년 1학기 정도 시작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3학년부터 할 게 없네, 4학년 1학기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돼요. 기본편을 가지고. 그리고 기본편이 보통 이제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150페이지를 다 풀 필요도 없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학기 6단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이 되게 이렇게 이론이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쉬운 문제가 그 밑에 실려 있고, 옆에 페이지 넘어가면 조금 그걸 응용하는 문제, 아니면 요 정도는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 정도 나오고, 이제 그런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2문제, 3문제, 5문제.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어는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2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짜리를 한 2-3개씩 이렇게 묶어서 거기서 한 4-5문제를 골라서 미니 퀴즈 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학년 1학기, 2학기 정도의 책을 가지고 생각하되, 아이가 그걸 너무 쉽게 느끼는 것 같이 여겨주면 과감하게 4학년 1학기, 2학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불과 진짜 한 달, 뭐 2달 만에 4학년 것들을 소화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수가 한 125 정도, 120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정도 이상인 애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30이 넘고 140이 넘는 애들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작해도 사실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어느 틈엔가 부지불식간에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전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야말로 책은 곧잘 읽는데, 뭐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개의 경우는 책을 보통 아이들보다,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책을 읽는 수준은 상당히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은 도서관 데이라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면서 확충하고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수학에 관련된 그게 뭐 대학교제든 뭐 학습 만화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약간의 호기심과 자극을 받아서 기본 시리즈 정도를 가지고 3학년 혹은 4학년 정도로 시작하면 충분히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혹은 학원 그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개 이제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학적 개념을 익혀주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제가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머니들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하는 미니 워크샵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그런 워크샵을 진행한다 그러면 참여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그 정도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학원에서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한 4학년, 5학년 정도까지 갔으면 벌써 제가 학원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뭐 이미 학원을 다니면서 진도를 여기까지는 갔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학원에서 진행되는 건 뭔지 아이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학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다, 과제까지 처리하려면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하고 되게 그 수학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자꾸 강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면담도 하고 우리 멘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진행을 해봤더니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답을 알려주는 것,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는 것들은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요 단계에서 요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런 걸 질문을 해도 대답이 신통치가 않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이제 1:1 멘토링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멘토 선생님은 얘를 데리고 뭘 할지, 어머님들이 미니 퀴즈 하듯이 적당한 교재를 하나 선정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제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실 핵심은 아이가 1:1로 앉아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그 문제의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뒷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왜 논리적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으면서 진행됐을 때 상당한 효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아이가 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압축적이고 집약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멘토링을 시작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뺏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른들 욕심에 얘가 뭐 기왕에 수학 공부를 좀 하면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막 하고 진짜 진도도 굉장히 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의 아이들이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가지고도 상당한 진보를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수학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가 있고, 그게 잘 이제 연동이 돼서 아이가 흥미 유발만 된다고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의 멘토 선생님이 굳이 멘토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수준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는 이그나이트라고 표현하는데요. 불을 붙여준다. 점화시켜준다. 별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애가 어떤 적당한 수준의 호기심 유발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 하는 것들을 2달, 3달 정도의 그 멘토링, 일주일에 한 번이면 사실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거죠.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더니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감이 잡히네요. 그리고 해봤더니 나 혼자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약간의 점검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그 다음엔 뭘 공부하면 될까요? 뭐 이런 도움말을 받는다든지, 좀 더 높은 차원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저희 센터에서 제안하는 수학에 대한 흥미 유발과 멘토링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